사실 이제 환자 발병 비율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작년 7월에 이제 공사장 아르바이트장에서 이제 30대 취업 준비생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6일 만에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열사병이었는데요. 이제 이 청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지병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고 일어나지 못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취업 준비하는 우리 젊은 취업생이었을 것 같은데 그거 참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열사병은 이제 젊은 층이라고 해도 이제 예외가 없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 이제 1년 동안 온열 질환 환자 수 비교를 해보면 50대가 가장 많죠. 그래요? 965명. 근데 2위가 40대입니다. 뭐 사실 뭐 이제 고령일수록 인구수 대비해서 이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래도 나이가 적다고 해서 이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전 연령층이 이제 열사병을 조심하고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전 연령층, 젊은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된다, 네.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궁금한 게 특히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조심해야 되는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폭염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체온 그 중추에 문제가 생겨서 열사병이 생기는 경우 내지는 이런 온열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 노인분들이십니다. 신체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노인분들 중에서도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심내혈관성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또 평소에 땀이 잘 나지 않고 내가 피부가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체외로 열 배출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더위를 좀 많이 타시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만성 폐질환이나 신장이 나쁘신 분들도 전해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전해질이 평소에도 좀 부족하다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열 손상에 취약하신 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분들이 이뇨제를 드시거나 안정제 이런 약을 좀 복용하고 계신 분들 또 하루에 복용하시는 약물이 4가지 이상으로 좀 많은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해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체중도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요. 너무 적게 나가시는 분들 역시도 폭염에 굉장히 취약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알코올 같은 경우에 특히나 폭염에 위험하기 때문에 애주가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하죠. 네.